제목 조금 희한하죠? 이것도 돈을 넘어가네. 벌어야 하는 이유. 돈을 이제 벌어야- 넘어가네. 아, 네. 아, 되나요? 응. 아, 네. 지금 네, 고맙습니다. 그 꿈을 주고 내가 여기서 배달을 할게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아,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그 귀찮게 강의하는 사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제가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저희 부모님이나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클루시 너 너무 돈 거리지 말아라. 너무 돈 좋지 말아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해보고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왜 돈을 쫓지 말라고 하나요? 돈 쫓으면 조금 약간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인가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똑같은 말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먼저 이유를 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메슬로라는 사람의 욕구 이론을 제가 피라미드 형상화 시킨 건데요. 당연히 맨 밑에 있는 게 제일 기초적인 단계이고 맨 위에 있는 게 당연히 더 심화적인 과정일 겁니다. 근데 맨 밑에 생리적 욕구, 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먹고 자고 싸고, 그죠? 기본적인 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필요해지는 게 이 생리적 욕구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의 욕구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부드러운 거 먹고 싶고 잠을 자더라도 더 편한 침대에서 자고 싶고 내 건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헬스를 하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살만해진다 싶으면은 우리가 사회적 욕구를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을 한다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게 사회적 욕구일 거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다 일어났다고 하면은 존경의 욕구가 생깁니다. 명성, 존중, 지위, 평판, 위신, 사회적인 성과, 자아 존중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밑에 있는 생리적, 안전의, 사회적, 존경의 욕구 네 가지를 다 충족하고 난 사람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한 사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다 돈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대표님들이 돈을 조금 더 좋아하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돈에도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발견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막 온갖 구애를 하고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내 옆에 있어줘, 나한테 항상 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 돈 조금만 벌어도 돼. 이번 달 매출 안 나왔으면 다음 달에 매출 올리면 되지. 다음 달도 안 나면 다다음 달에 내면 되지. 그러다 보면은 돈도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랑 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대표님들 조금 더 돈에도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제 마인드 관련된 거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내가 만든 사업체의 노예가 되지 말자입니다. 첫 번째, 저는 절대로 아침부터 주문 수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침부터 절대로 CS랑 반품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감정과 기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침부터 택배 싸야 되는데 정신없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침부터 뭐 하라는 거냐? 저는 아침부터 절대로 업무 보지 않고 다른 일부터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업무를 뒤늦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세 번째, 내 감정과 기분은 소중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대표님들, 만약에 아침에 더만고 들어와서 주문 수집했는데 주문이 37개, 40개, 7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아침부터? 기분 너무 좋겠죠? 날라가겠죠? 그죠? 막 카페에다 인증을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면 부자 되겠느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침부터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어요. CS 폭탄 맞았고 반품 들어왔고 반품 박스 까보니까 택배 박스 찢어져 있고 택배 끊어져 있고
그럼 어때요? 내 감정과 기분이 아침부터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고 싶어질까요? 절대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내 감정과 기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변동이 있을 법한 일은 저는 무조건 배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열정이 식으면 본게임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강의 들을 때 아마 대표님들 열정 어마어마하셨을 겁니다. 나도 무조건 나이키 팔아서 저렇게 매출 내고 싶고 더망고로 매출 막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내고 싶었을 건데 아마 지금 열정 식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열정을 식고 나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와, 내가 이렇게 간사한가? 내 열정이 어디 갔지? 내가 왜 다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라고 하면 약간 자책감을 느끼시게 되는데 열정이 식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내 실력이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이라는 게요. 우리가 직장이나 알바를 다닌다고 했을 때는 뭐랄까요? 내가 그 알바나 직장에 안 나가게 되면은 뭐 페널티가 있죠? 직접적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심할서를 써야 한다든지 연차가 까인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사직 권유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페널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유용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크게 당장 바뀌는 게 없어요. 서서히 갉아먹을 뿐인데 당장 내가 오늘 상품 업로드 안 한다고 해서 택배 안 보낸다고 해서 쿠팡이 와가지고 너 퇴점해, 너 매출 안 올려줄 거야 대놓고 얘기하나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아마 본업으로 바꾸신 분들도 조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직장을 다닐 때처럼 알바를 했을 때처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시간 남으니까 오늘 업로드하지, 오늘 시간 남으니까 소싱하지 이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안에는 내가 무조건 업로드한다, 무조건 소싱한다, 언제까지 업로드하고 무조건 소싱 끝낸다, 그 다음 업무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제 시스템 조금 맛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생은 저는 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들이라면은 맛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흙으로 요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맛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찬물 샤워, 명상, 차 마시기, 독서. 이것만 듣고도 봤을 때는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않고 유튜브 보지 않고 무조건 찬물로 샤워하러 샤워 부스에 들어갑니다. 샤워 부스로. 자, 그 다음에 찬물 샤워하는 거 유튜브에 조금만 찾아봐도 몸에 얼마나 좋은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잘 나와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는데 찬물 샤워를 처음부터 포기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와, 저는 아침부터 찬물로 샤워하면은 정신이 깨기는커녕 짜증이 나던데요 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셨다가 마무리의 1분으로 찬물로 샤워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찬물 샤워를 하실 때 막 호들호들 떨 정도로 막 숨이 가쁠 정도로 찬물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살짝 시원하네 잠 깰 수 있을 정도로 찬물로 샤워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발만해라도 찬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발만해라도. 그러다가 무릎으로 올라오고 허벅지로 올라오고 전신으로 찬물을 조금 더 내가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상인데요. 찬물로 샤워하고 나온 다음에 일어난 지 뭐 샤워 한 3분에서 5분이면 끝나겠죠? 남자들은. 그러고 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명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거 유튜브만 보고서는 그냥 명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꼭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명상하는 방법도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 마시기입니다. 차 마시기. 자, 여기 밑에 제가 내가 좋아하는 향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각이라던가 미각에 있어서만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후각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한 동물입니다. 자, 한 예시로 대표님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하수구 냄새가 나요. 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상 찌푸리시게 되시죠?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시죠? 근데 내가 아침부터 내가 좋아하는 향, 뭐 캐모마일이든 라벤더든 뭐 애플민트든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맡으면서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했을 때 당연히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돌아가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독서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완독을 합니다. 자, 대표님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 한 달에 한 권씩 독서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달에 한 권씩. 오, 좋습니다. 생각보다 나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이제 얼마 안 두 분은 남았습니다. 독서 미팅 팀원이셔.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라고 하면은 이거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본업하고 부업하고 하려면 정신없는데 내가 꼭 독서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헉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요. 제가 독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무조건 가능해요. 네. 책 보다가 졸리신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졸음 없이도. 그래서 독서에 관련해서도 제가 이따 뒷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독서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차 마시기 같은 경우도 너무 간단하죠. 그냥 뜨거운 물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양 찾아가지고 티백 넣어서 끓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샤워도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관해서만 제가 금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갤럭시 기준으로 캄이라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이 어플이 좀 비쌉니다. 1년에 59,000원이에요. 이용료가. 근데 제가 이 어플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글화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명상 어플이라던가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 어플을 이용해서 항상 10분에서 20분씩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명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멍 때리자 이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침부터 의식적으로 제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평온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한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갑자기 유튜브에 봤는데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고 내가 카톡을 봤는데 내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을 받게 돼요. 그럼 벌써부터 감정 흔들리고 멘탈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명상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상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소 10분 동안 7일 이상 해보신 분들을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명상은요 최소 10분씩 하시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꾸준하게 하셔야 효과가 나오십니다. 하루라도 쉬시면 안 돼요. 딱 7일이면 됩니다. 7일 정도는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집에 가서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상을 하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편해져야지 내가 명상을 하면서 뭔가 다른 걸 느껴봐야지 생각을 정리해봐야지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머리는요, 우리 뇌는요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멈추려고 하기 때문에 명상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면 나는 대로 그냥 명상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죠.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이것 때문에 명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명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 능력이 상향이 됩니다. 생산성도 더 높게 올라가게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네, 직원 2명에다가 이제 여자친구 지금 무급 알바 시키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대표님 분들 중에 지금 알바를 고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원을 고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처음에 브랜드 유통을 배우는 어떤 이커머스 사업을 하든 간에 무조건 1인 사업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1인 사업가.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그래야 매출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고 부자가 된다라는 게 단순히 저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사업성이 좋아서 사업 아이템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은 시간 안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업무 그 다음에 그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가파르게 매출이 오르고 그 다음에 순수익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쨌든 우린 1인 사업가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망고에다가도 어떻게 하면 업로드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율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이게 대량 등록이 업로드는 편한데 타율이 안 좋으니까 내가 물량으로 밀어붙이면은 타율은 올라가겠구라는 판단이 떨어져서
더망고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랜덤 키워드를 통해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아직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더망고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더망고 업로드하는 방법 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를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상품 소싱하는 게 내가 잘 모른다, 아니면 더망고의 숨겨진 기능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딱딱딱딱 내가 하루의 일과를 정해가지고 아, 오늘 이 시간대에는 내가 저거를 테스트해봐야겠다, 저거를 좀 배워봐야겠다, 아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튜브를 10분, 20분, 30분만 듣고 다음 업무 넘어가겠다고 딱 정해줄 수 있는 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화면도 봤을 때 자,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한다, 명상한다, 차 마시고 독서한 다음에 출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얘기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랄까요? 딱 한강뷰가 보이는 엄청 넓은 아파트에서 햇살을 내리쬐면서 성공한 사업가만이 한 오전 6시, 7시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하고 명상하고 차 마시고 독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여유롭게 고급차 타고 외제차 타면서 출발하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한다 했을 때요. 지금 이 방식들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방식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와, 저거는 성공한 사업가, 뭔가 마인드가 대단한 사람들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그 방법을 똑같이 따라했을 뿐이에요. 똑같이. 성공한 사업가처럼, 성공한 사업가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을, 그 방법들을 제가 똑같이 하니까는 진짜 매출이 똑같이 오르더라고요. 정말로. 소싱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업로드하는 거 다 똑같이 더망고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똑같이 닥스 업로드하고 있고 나이키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소싱, 사람 보는 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남들 다 똑같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인드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매출 처음에 한 4천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예전에 그 라스톤 대표님이 유튜브였나 카페였나 매출 나올 때까지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헬스장 가서 샤워한다는 글인가 영상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실제로 한 3개월 동안 따라했습니다. 실제로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샤워하고 오고 3개월 따라하니까 라스톤이 된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서 PPT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셀러고 제가 뭐 브랜드 유통 강사라던가 교육자도 아닌데 제가 오늘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육자인 것처럼 매출 잘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더 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 맞게끔 틀이 갖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공의 법칙인데요. 우리 여기 다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브랜드 유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 첫 번째로는 저는 무조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밑에다가요, 안 해본 애들 말 듣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목표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대표님분들 21분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 목표 다 뭐예요? 브랜드 유통으로 매출 올리기가 한 가지 목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여기서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듣고 나누고 했을 때 생산적인,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브랜드 유통을 안 해본 사람, 하다못해 이커머스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에서 반대로 가게 됩니다. 목표에서 반대로. 저는 그래서 사실 제 여자친구는 지금 브랜드 유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브랜드 유통 이 상품 올려봐 저 상품 올려봐 했을 때 알겠어 하고 저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다못해 제가 아는 분들이 야 이거 요즘 저거 좋대 이거 좋대 하더라도 좋아 보이네 하고 저는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이 일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클루지냐? 라스톤이냐? 아니죠.
아이템 스카우트랑 판다랭크랑 데이터 랩을 물어보셔야겠죠. 그죠?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안 해본 사람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뭐 하다못해 쿠팡이 판매가 어려졌다, 네이버 판매가 어려졌다 하더라도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혹은 다른 교육자가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왜? 브랜드 유통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우리 가족이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나 혹은 다른 업종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한 사업을 한 사업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브랜드 유통을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하면 브랜드 유통을 이미 영위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사람한테 꼭 질문을 하셔서 정답을 찾아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꾸준히 한다입니다. 꾸준히 한다. 사업에 재능과 강점의 여부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커머스 사업에 있어서 저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재능 없어요. 네. 저보다 재능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매출 몇백억씩 나오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브랜드 유통이라던가 이커머스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점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돈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제가 아는 대표님한테 한 사업을 한 16년 정도 했다고 하는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업에 있어서 돈이 강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강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15억은 있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5억은 있어야 된다. 15억 정도 있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업 갖다 놓더라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 들었을 때 15억은커녕 1억 5천도 없었고 1,5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강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시간밖에 없는데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야 그러면은 부업하는 사람보다 본업하는 사람들이 더 매출 잘 나오겠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내가 상품 100개 올릴 거 110개 올리면은 매출 더 나오는 거고요. 남들 2-3시간 최저가 소싱하다가 포기했을 때 내가 4시간 5시간 소싱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매출 다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대표님도 여기서 브랜드 유통 포기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위험한 거예요. 직장 알바였으면 너 일 안 하네? 오늘 업로드 안 하네? 소싱 안 하네? 심할서 쓸 거야? 너 연차 까버린다? 감봉시킨다? 협박이라 들어오는데 사업은 누가 협박을 아무도 안 해줍니다. 위험성을 절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자, 성공의 법칙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스텝이 저는 4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패하기입니다. 실패하기. 자, 나 오늘 실패하고 싶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나 오늘 실패하고 싶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 오늘 실패해보고 싶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자, 제가 이거 실패에 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공의 반대말이 뭐죠? 실패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이왕에 더 크게 성공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실패하고 더 많이 실패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이 상품을 빠르게 히트를 시키고 싶다, 빠르게 매출 성장시키고 싶다, 빠르게 실패하려고 온갖 짓을 저는 다 합니다. 썸네일 바꿔보고요, 상세 페이지도 바꿔보고요, 추가 이미지 구성도 바꿔보고요, 상품명 키워드도 앞뒤로 갔다가 계속 바꿔보고요, 키워드 개수도 줄여보고요, 광고도 한번 태워보고요, 광고도 또 줄여보고요, 별의별 방법을 저는 다 계속 시도하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빠르게 실패했고 남들과 더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는 대표님들이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정을 하면 되는 건데요. 실수랑 실패는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발견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라스트원 대표님이 주신 그 정품 소명 엑셀을 못 보고 갑자기 정품 소명이 날라올 법한 상품을 내가 실수로 업로드를 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브랜드 올리면 안 됐구나. 이 브랜드는 지지권 날라오는구나. 더 깊은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바보 멍청 이거 어떻게 소명해내지? 에듀팀에 연락해야 되나? 다른 대표님들 요청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맞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더 깊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실패. 내가 이 상품을 업로드했는데 상품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럼 그 상품 어떤 상품이에요? 실패한 상품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발견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는 이 상품이 나랑 안 맞았었구나. 아니면 내가 가격이 안 맞았었구나. 내가 광고를 잘못해왔구나. 상품 구상을 잘못했거나 새로운 발견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랑 실패라는 게 절대로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반복하고. 안 되는 건 수정하고 잘 되는 건 강화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원초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무엇이느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절대 성공의 법칙.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내가 아이 육아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도 아이 잠재워 놓고라도 그냥 합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를 하나 더 발급을 받듯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냥 합니다. 내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도 밤에라도 퇴사를 목표로 그냥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많이 막혔었고 많이 울기도 했었고 또 한때는 라스톤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찡찡거린 적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고. 근데 그거 한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오늘 실수랑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너무 반감적이라던가 너무 공격적인 단어로 얘기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패랑 친해져야만 합니다.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완벽하게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한테 제가 로또 한 번에 3개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상품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완벽한 키워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완벽한 태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완벽한 썸네일은 뭐고, 완벽한 상세 페이지는 뭐고, 완벽한 가격 구성은 얼마죠? 애초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품 쿠팡에서 이 가격대에 올렸고 괜찮겠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고객이 원하는 완벽한 가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한다면 도대체 몇 장을 구성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상품 모델을 어떻게 촬영해야 고객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완벽한 상세 페이지네, 무조건 구매하겠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완벽입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들, 유튜브에 있는 강의 내용들, 블루 키워드다, 황금 키워드다, 말 정말 많습니다. 키워드에 대해서 저 정말 공부 많이 해봤는데요. 제 결론은요, 뭐 어느 정도 순위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론은 완벽한 키워드, 완벽한 상세 페이지, 상품명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랜덤 키워드 돌리는 거예요. 랜덤 키워드. 무자비로 타율 높여버리자. 그래서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범한거 곧 보여드릴 거예요. 다 왔고요. 자, 두 번째, 생기지도 않은 일 걱정.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 시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내가 이 상품 올려도 될까? 지지권 날라오지 않을까? 정품 설명 날라오지 않을까? 내가 이거 사입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뭐하러 걱정하나요? 사입하고도 안 팔릴 것 같으면 구매 확정 계속 연장하세요. 연장하시고 대략적으로 2주에서 3주 내로 자연 판매가 안 일어나면은 그거는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이나 아니면 상품명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쿠팡이 선택 안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거는 누가 와도 그 상품 효자 상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지우고 다른 거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세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갖고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실수랑 실패랑 조금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된다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의심을 걷어내고 싶기 위해서 확신을 갖고 싶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강의 계속 들어보시고 계속 의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또 실행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커머스 사업판에서 다 떠나가실 수도 있게 되십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교육 들을 때 무조건 굳게 믿었습니다. 무조건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됐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핵심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왼쪽에 지금도 실수 실패하니까는 이제 아마 대표님분들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100번 1000번 말해봤자 이미 뭐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입니다. 빠르게 실패하는 책. 저 책이 아마 한 18,000원, 1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빠르게 실패하기 말고도 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꼭 이 책 구매해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 읽고 실제로 매출이 4배 뛰었거든요. 이 책 읽고 나서 무조건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클로지 대표 와가지고는 잔소리만 이빠이 하고 가고 책을 읽으려니까 또 잠이 오고 책 읽지 말까 포기할까 그냥 냅둘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완독한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책 제가 일주일 만에 완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64페이지고요. 책 내용이.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장수로 바꾸게 되면은 182장입니다. 182장.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책을 일주일 만에 읽는다라고 하면은 182장을 일주일 만에 읽는다라고 하면은 몇 장 정도죠? 하루에 한 26장인가요? 그 정도 나오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독서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책을 조금 빠르게 읽는다고 하면은 한 장을 읽는데 딱 1분이면 됩니다. 한 장인데 딱 1분이에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하루에 26분씩 책을 일주일 동안만 보게 되면 이 책 하나씩 완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책 보시라고 한꺼번에 3시간, 4시간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쪼개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나는 26분도 힘들다. 책 읽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취미가 없으셨다? 일어나서 10분 읽으시고, 점심 먹고 나서 10분 읽으시고, 잠자기 전에 6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책 일주일에 한 권씩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눈치 빠르신 대표님 분들은 이거를 사업에 적용을 시키려고도 지금 아마 머릿속에 돌아가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책 읽는 방법만 내가 알게 되더라도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것 같고요. 자, 실패와 친해지기가 했으니까 이제는 성공과 친해지는 것도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자, 성공과 친해지기 첫 번째, 주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브랜드 유통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가족, 지인, 지인이나 친척한테 한 명한테도 알린 적 없다. 내가 브랜드 유통하는 거 아무도 모른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 좋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나요?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브랜드 유통업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나요? 자, 좋습니다. 이미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저라면은 오늘부터라도 더 이상 주변에다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자, 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직 아들은 없습니다만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 대표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할 것 같아요. 막 온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들이 수능을 다 보고서 수능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대 진짜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앞에서는 축하해주지만 뒤에서는 다 시기질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친척이 잘 되도 가족이 잘 되더라도 배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한대. 근데 합격을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놀림거리가 됩니다. 거짓말쟁이로 될 수 있어요. 야, 니네 아들 서울대 간다며. 못 갔네. 그럴 줄 알았어. 자, 브랜드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이커머스 업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거 브랜드 유통 한번 해보려고, 나이키 한번 팔아보려고, 스마트 스토어 창업해보려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중학교 때 저를 예전에 왕따 시켰던 친구들한테까지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온라인 이커머스 정말 되는 거냐? 친척들한테도 실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 그거 진짜 되는 거야. 나도 알려달라.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또 그런 분들과 또 인간관계를 단절을 할 수는 없고, 하다못해 그냥 가라. 왜 이제 와서 연락하냐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싸가지 없으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해. 아, 그래? 내가 그걸 알려줄 테니까 사업자 등록이랑 통신 판매요. 일주일에 안에 해와. 근데 알려줄게라고 하니까는 8명 중에 8명이 전부 다 못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요. 자, 그럼 반대로 이건 잘 됐을 때 얘기고, 내가 브랜드 유통이 안 됐다, 중국 구매 대행이 안 됐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 야, 씨, 쉽지 않던데 라고 하면은 뭐 크게 듣지 않아도 다 알겠죠? 야, 봐, 스마트 스토어 창업?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거야. 사업자 등록증?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 막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엔 또 놀림거리가 되고, 결국엔 내가 힘들게 투입하고 공들을 들였던 사업들이 결국에는 안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 목표라던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누군가나 남한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 사람들이 제가 뭐 백화점 가고 아울렛 가고 하니까는 제가 뭐 쇼핑 중독자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유통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중국 구매 대행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뭐 유럽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 국내 이탈 잘한다 하더라도 야, 7, 8해야 돼, 못 팔아야 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브랜드 유통업을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소싱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랩 들어가세요. 우신사 들어가세요. 크림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판단니까 들어가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뭐가 팔릴지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는 세세하게 작은 성공과 소박, 중박, 대박을 적어놨는데 저도 그렇고 라스트원 대표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대표님분들도 당연히 성공을 하고 싶고 돈을 벌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또 대박을 내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박 전에 뭐가 있죠? 중박이 있죠. 소박이 있을 거고, 소박 전에 또 뭐가 있어요? 쪽박이 있습니다. 쪽박 쳐봐야 소박 치는 거고, 소박 쳐봐야 중박 치는 거고, 그래야 대박 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실패해보고, 이왕이면 빠르게 실패해야, 그래야 많이 성공하고 빠르게 성공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잔소리 PPT는 여기까지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저 뒤편으로 넘어가가지고 더망고로 상품 올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쿠벤에 관해서 판매자를 어떻게 엿보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신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 그러실까요? 시간이 네, 여기서 약간 좀 달랑 짚고서 그쵸,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아, 네, 지금 알겠습니다. 벌써 3시네. 네. 네,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